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채널 성공 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농지법 개정으로 금년 5월 18일부터 농업경영계획서의 서식이 변경됩니다. 또한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았으나 5월 18일부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서식도 새로 만들어졌죠. 이번 영상은 농지법 개정으로 금년 5월 18일부터 바뀌는 농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4월 12일까지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의견 수령 후 5월 1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겠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의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 영농계획서 서식도 신설합니다. 기존 농업경영계획서와 대폭 변경되는 농업계획서 비교를 해봐야겠죠. 농업경영계획서 앞쪽입니다. 기존 농업경영계획서 앞쪽에 있던 주재배 예정작물과 영농착수 시기가 삭제되고 변경안에 공유지분 비율, 농지의 현재 상태가 들어갑니다. 주재배 예정작물, 영농착수 시기는 변경안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뒷부분에서 설명하죠. 농업경영계획서 변경안의 공유지분 비율 5월 18일부터 농지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중 여러 사람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를 제출해야 하기에 첨가된 듯 합니다. 또한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받는다는 것, 절차가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농지위원회 신설과 3인 이상 공유토지 심의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니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예정이라면 그 전에 해야겠죠. 또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지 공유투자는 2인이 하는 것으로 농지의 현재 상태, 농지의 불법 전용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8일부터는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농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시 농지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발급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증 발급에 예외를 둡니다. 원상복구 계획서 양식은 기존에는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정 서식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기존 농업경영계획서 뒤쪽에 있던 소유농지 이용 실태가 변경안 앞쪽으로 왔는데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가 추가되었습니다. 1996년 1월 농지법 제정으로 현재 농지를 소유하는 데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쉽게 제가 인천에 거주하지만 제주도의 농지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죠.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가 추가되었다는 것은 농업경영의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체크하겠다는 것으로 법이 시행되면 제가 제주도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설 면적, 농지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면적을 기재합니다. 나머지는 기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면 되겠네요. 농업경영계획서 뒤쪽입니다.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이 추가됩니다. 자기자금과 차입금 두 가지만 기재하면 되니 깐깐하지는 않지만 내 자금 흐름 노출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기존 농업경영계획서 앞쪽에 있던 주재배 작물과 영농착수 시기가 변경한 뒤쪽으로 오면서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작업 일정,
3년간의 작업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 내용과 농업경영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농지 취득하기 참 어려워졌습니다. 대행해서 작성해주는 곳이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시행이 된 후 차차 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차농지 현황. 기존 농업경영계획서 변경안 동일합니다. 임차 중이거나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 영농계획을 기재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계획서. 5월 18일부터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하는 농업진흥지역 방농지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시에는 작성하지 않았기에 서식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진 법정 서식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방법을 이해했다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건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기에 노동력 확보 방안에서 전부 위탁이나 임대에 체크할 수 있는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라도 전부 위탁이나 임대를 하게 되면 농지 취득이 제한될 수 있기에 자기 노동력에 체크합니다.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구체화됩니다. 개인의 경우 개정 전에도 직업을 적는 항목이 있었지만 증명서류까지 제출하지는 않았기에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개정 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체크한다는 것인데 농지 취득 참 까다로워지겠네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자, 즉 농지를 취득할 자는 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심의대상이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겠죠. 금년 8월 18일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고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을 구체화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두 번째, 농업법인의 경우, 세 번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네 번째,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다섯 번째,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등의 농지 취득의 경우. 이 5가지 항목 중 세 번째 항목, 거주지,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 최초 취득 시, 네 번째 항목,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 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처음으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서울의 농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있다 한들 가격이 장난 아니겠죠. 그렇다면 합리적 농지 투자 방법으로 연접한 지역의 농지를 구입해야겠죠. 예를 들면 강동구에 거주한다면 남양주시나 하남시의 농지를 구입하는 쪽으로, 그리고 농지 공동투자는 2인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다음 영상은 개정된 농지법,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농지의 소유상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마침표 지인의 박형진이었습니다. 땡유베리 감사합니다.